K취업 끝판왕들의 라떼 썰, 우리 취업 멘토 군단의 그때 그 시절 취업 성공기도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직장 생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채용 담당자의 면접 비하인드까지 만나볼 수 있죠. 네, 오늘 라떼 썰을 풀어주실 K취업 끝판왕 세 번째 주자는요. 마이더스잡의 김태성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연말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예. 각오가 어떠십니까? 각오요?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것들을 썰을 풀어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진짜 썰을 풀어내겠다. 뒷이야기들이 스토리. 굉장히 많죠. 오, 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제가 오늘 길거리에 나가봤는데 어제 이게 네. 무슨 연말인가 싶을 정도로 네. 약간 이렇게 회의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거리가? 맞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연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만큼 기업에 있는 채용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고민 많고 힘들죠. 지금 채용은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크죠. 더군다나 이제 인사팀 내에서도 채용팀이 가장 바빠요.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 안 그래도 바쁜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전염병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태성 쌤은 이제 채용 담당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 2009년에 제가 한국 IBM 채용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 지금 코로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제가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감염병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 제가 부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신종플루 채용팀의 음모라는 음모?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그러니까요. 음모일지 음모까지, 하나씩 네.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10년 전 신종플루 때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한다면 당시 어땠을까요? 예, 요즘 코로나19하고 당시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은 딱 2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르스도 심각 단계가 아니었었어요. 그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2가지 전염병이 유사성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유사한 것은 급성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라는 것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라면 코로나19는 지금 전 연령대에 걸쳐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60대 이상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2009년 6월에 일단 WHO에서 인플루엔자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파 차단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7월 말부터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부터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요. 학교 내 집단 발병이 되기 시작하면서 휴교를 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채용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10월 말에서 11월 요때 걸쳐서가 면접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근데 하필 10월 말하고 11월에 걸쳐서 유행의 정점기였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무거워져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채용팀 입장에서는 면접을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 진퇴양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었습니다. 사실 2009년 신종플루가 한창 좀 유행하던 시기에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유미정 아나운서도 학생이셨죠? 네, 저도 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좀 채용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태성 쌤께서는 이제 한국 IBM 채용팀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럼 이렇게 좀 한참 유행이 정점이던 시기에 IBM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방송보다 이 방송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1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려니까 너무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에 어쨌든 우리는 채용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고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IBM 본사가 있는 뉴욕에서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가능한 공채 진행하지 마라. 어.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공채라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 한국하고 몇 개 안 되는 나라에서 하고 그렇죠. 있어요. 중국, 예. 일본 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너희 나라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공채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아. 굳이 하지 말고 전 세계 IBM이 하듯이 수시 채용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은 인원을 불러다가 뽑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공채를 가능한 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채는 한국에서의 공채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한꺼번에 많이 뽑는다. 이것보다는 추가적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그 한국 IBM의 사장님이 이건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해서 밀어붙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능하지 마.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해야 된다면 그러면 리스크 대응 방안, 매뉴얼을 꼼꼼하게 철저히 만들어서 보고해라. 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승인을 받아냈죠. 그리고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300여 페이지가 되는 대응 이야.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죽도록 고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상황이 그 면접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 케이스들을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꼼꼼히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이 우르르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별로 이렇게 단체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네. 들어오는 친구들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꼼꼼히 세웠었습니다. 네, 최대한 밀집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럼 공간도 엄청 많이 필요했겠네요. 공간도 필요했고 다니는 길도 네.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지정을 네. 했어요. 그런 작업들도 했었고 그리고 면접 전날에 면접 지원자들한테 이 친구들한테도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상태 괜찮은지. 상태가 괜찮은지. 그렇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줄 테니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예. 통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열 체크도 입구에서 한 번, 1층 입구에서 한 번, 3층에서 면접을 했었는데 3층 입구에서 또 한 번 이렇게 2번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종료 시에는 그 회사에 머물지 말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내보냈습니다.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환자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꼼꼼하게 각 상황에 따라서 꼼꼼하게 어떻게 될지 그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거를 10여 년 전에 하셨다는 게 놀라운 예. 게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지금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매뉴얼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매뉴얼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예, 잘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 채용팀은 그것을 기반으로 그 시뮬레이션도 미리미리 해봤었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면접 진행할 때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감염병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고 준비를 철저하기 위해서는 고생하는데 어차피 이왕 만들었다면 이거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남들 앞에서는 창의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제가 스스로 하는데 네. 네, 일을 좀 만들어서 해요. 저 때는 라떼는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의 의미, 가정의 의미는 뭐였었느냐면 숙소 플러스 드레스룸 환복하는 그런 아이고. 공간 정도로만 활용할 정도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할 거라면은 채용 평가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을 모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이것을 채용 전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되게 재미있는 방안이 이제 떠올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획을 해서 제 매니저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거 비밀스럽게 진행을 했어요. 네.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게 알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10년 전에 이미 하셨던 건데 지금 이제 올해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결국 비슷비슷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매뉴얼 만들었던 거 그런 것은 요즘에도 기업에서 많이 적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했던 그 특별한 네. 예, 그런 시도 이것은 예, 하는 데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 특별한 시도가 너무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예. 어떤 걸까요? 굉장히 재밌는 시도를 했는데 네. 보통 이제 채용 면접이 진행이 되면 채용팀 인원만으로 모든 채용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1년차 입사 1년차 내지 2년차 되는 친구들을 모아서 지원 요청을 하게 돼요. 네. 예, 지원 요청을 해서 우리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이 부분을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1, 2년 차 중에서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그 전에는 좀 허우대가 당당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딱 보기에 좋은 IBM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자는 장동건, 여자는 이영애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직원들이. 와. 예, 제 눈에는 그랬다고요. 와. 예, 제 눈에는. 예.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선발 기준을 적용하자. 그래서 좀 만만해 보이는 지원자들, 1, 2년 차 직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예. 예, 선발을 해서 한 곳으로 쫙 모이게 했죠. 이 회의실에서 제가 말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은 좀 쉬워 보이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당일에는 이제 당부를 했죠. 면접 당일에 보통 기존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깨끗한 정장 잘 차려 입고 머리도 잘 만지고 와서 친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운영을 도와주는 이런 게 일반화된 그런 채용 지원이었었는데 이때는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편하게 입고 와라. 추리닝 제외하고 다 허용된다. 편안한 복장. 그리고 머리에 무스 절대 바르지 말아라. 요즘 무스 없죠. 예전에 무스 한참 못 부릴 때 각 발랐었는데, 잡고. 예, 각 잡고. 네. 했었는데 그런 거 바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들을 배치를 할 때 1층에 4명, 기존에 한 2명 정도가 지원했었는데 1층에 4명, 그리고 3층 면접하는 그 입구에 또 4명을 배치하고 그리고 면접 대기실 여기 4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일단 1층에서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지원자들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정말 그 지원자들도 그러니까 채용 지원팀 이 친구 1, 2년 차 이 친구들한테도 친절하게 아주 명확하게 안내를 해줘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형처럼 보여라. 네, 동네 형처럼 보이고 그냥 안내 요원들도 친절하게 이거 말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건조한 말투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3층으로 올라가? 그러면은 1층에서도 그렇고 3층에서도 그렇고 체온을 잴 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제대로 재지 말고 실수를 자주 해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에 공간을 떼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귀에다 꽂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귀에다 꽂을 때 구멍을 잘못 맞춰서 이런 데를 쿡 한번 찔러보고 딴 데 쿡쿡 찔러보고 일부러. 네, 일부러 네. 좀 떨어뜨려보고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선 면접 지원자들 이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살피고 특별한 반응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별도로 적어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면접 전에 야. 면접을 한 번 더 진행을 한 거네요, 사실.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음모였군요. 그렇죠. 몰래카메라 예. 아닙니까? 이런. 예. 그 IBM에 있는 직원들도 네. 몰랐어요. 아, 실제 직원들도 전혀 몰랐어요, 이 예, 상황을. 비밀스럽게 제가 구성한 그 채용팀과 채용 운영 지원하는 그 사람들만 알도록 했습니다. 미리 알면은 그것을 대응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는 진짜 이 사람의 날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매뉴얼을 채용 평가의 하나의 도구로 그렇죠. 일석이조로 활용을 하신 건데 예,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스마트하지만 또 지원자 조금, 입장에서는 네. 원망스러울 어때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요. 지원자들은 황당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결과 끝난 다음에 그 채용 전형이 끝난 다음에 회사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열광적이고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실제로 그런 평가로 좀 이렇게 가려지던가요? 예, 가려졌었는데요. 몇몇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탈락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처음에 그 안내를 할 때 1층에서 안내를 할 때 지원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바짝 걸어서 인사도 그 안내 요원들이 있으면 인사도 거의 뭐 45도, 90도까지 인사를 꾹뻑 하고선 들어와서 안내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를 받으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선 척척척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걸어가고 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좀 쉬워 보이는 친구들을
미안하다 친구들아. 예, 쉬워 보이는 친구들을 배치를 했더니 지원자들이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남학생, 남자 지원자들 네. 경우에는 걸음걸이가 달라지던데요. 이렇게 정말요? 건들 걷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리고 안내를 했는데 안내 답변 뭐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말 끝나기 전에 휙 돌아서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휙 돌아서 가버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예. 좀 뭐 만만해 보이는 어떤 예. 외모라든지라고 해도 내가 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렇게 예. 방심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먹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의외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이렇게 안대를 하면은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 이러고서 올라가. 새침하게. 새처럼하게, 새ром하게 올라가. 네. 그리고 3층에 올라와서 체온 잴 때 이런 데 막 꾹꾹 찌르잖아요. 네. 그럼 짜증, 이 미간에 이제 내천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 잘 좀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우와. 저는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네. 거요? 잘 좀 하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쯧 이거까지. 잘 좀 하세요. 와. 이게 알바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바 동원해서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래서 정말 면접장 가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면접장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예전에 준비할 때 라떼는 지하철역 내리는 순간부터 면접의 시작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너는 그날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면접 평가받는다. 시작이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카메라가 어딘가에서 날 찍고 있다고 생각해라. 특히나 저희는 또 이제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는 면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날은 종일 카메라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런 사례가 실제로 IBM에서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이제 합격자분들은 입사를 했을 때 아니 그때 그 알바생인 줄 알았던 예. 그분이 내 선배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렇게 매뉴얼이 이 신종플루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활용이 됐나요? 그것도 예. 궁금하네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지원자의 진짜 모습, 날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었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서부터 이후 면접 전형에서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방심한 틈을 타서 평가하자. 예, 방심한 틈을 타서. 그리고 방심하는 순간은 보통 어느 순간이냐면 면접실 안에 들어가면 일단 각을 잡아요. 근데 면접실 밖에서는 방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변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날것의 모습을 보고 싶은 채용 팀장님의 이 스마트한 전략이 저희를 너무 고달프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살짝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네. 뭐 좀 더 일화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탈락했다 이런 소개해 주실 사연은 있을까요? 제가 면접장 밖에서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걸러진 그런 네. 친구들을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원자 대기실에서 친구를 만났나 봐요. 누구야 하라고 하면서 다들 조용히 대기하고 있고 면접 준비하고 무슨 대답을 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엄청 큰 소리를 떠들어요. 막 떠드는 친구. 그때는 이제 또 겨울이기 때문에 외투를 입고 오는데 외투를 툭 던져놓고 여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외투들이. 예. 그리고 핸드폰 막 쓰고. 그리고 PT 면접을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 시간을 한 30분 정도 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료 서치를 하지 말아라. 핸드폰 사용하지 말아라. 분명히 가이드를 줬는데 몰래 핸드폰 서치하다가 걸리는 친구들 있었고 또 30분을 줬는데 어떤 친구는 놀라웠어요. 20분 준비하고 엎드려 자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봤어요. 그 친구들 보면 이 친구가 최선을 다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10분간 나에게 주어진 30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친구다. 따로 적어놨죠. 대기실 그 지원 요원한테. 네. 그리고 특히 화장실. 네. 화장실에서도 탈락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면접 끝나고 나서 네.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나 봐요. 근데 마침 그 안에 우리 직원이. 직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진행 요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면접실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했어요. 네. 그런데
말의 내용이 거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하고 욕 배틀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말투. 그 면접관 그 XX, 응? 별나 재수 없어. 뭐 정말요? 별나 어려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적혀서 그 들어왔죠. 회사 화장실에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냥 면접실 안에서만 나는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 채용 전형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채용팀 자체적으로 피드백 회의를 하는데 마무리 회의를 하는데 밖에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오세요. 회의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보겠다고 제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자꾸 호출을 하더라고요. 네. 저 때는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에요. 네, 라떼는? 상무님, 당시에 저는 차장이었었고 상무님이 차장을 부르면 당장 달려나가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간이 좀 배 밖으로 좀 나왔었죠. 계급이 깡패이던 시절에 저는 안 됩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2차례 거부했는데 3차례까지 계속 지금 당장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 그러지 하고서 나가봤어요. 근데 얼굴이 울그락 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원자 누구 이름을 대면서 이 친구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지금 확인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상무님 아들이었었어요. 예, 상무님 아들이었는데 떨어졌어. 근데 상무님이 얘기하시길 내가 면접관들 누가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면접관들한테 물어보니 이 아들이 굉장히 면접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한번 보자. 보여드렸죠. 딱 보여드리니까 그 옆에 비고란에 PT 면접 준비 시간에 10분 잤던 애 걔야. 정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상무님 같으면 이런 직원 뽑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울그락 하던 상무님 표정이 어깨가 축 처지면서 고개 떨어뜨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집 와서 거의 반죽음 당했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빠 세상에. 찬스를 살짝 노렸는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실패를 했으면 이제 PT 예. 그것도 준비 과정에서 그럼요. 탈로가 났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의외로 또 반대로 예. 이렇게 면접장에 가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야 된다. 예. 좀 이렇게 예의 바르고 뭐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면 좋다. 이거를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느 해 어느 면접장에서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다들 너무너무 예의도 바르고 예. 밝은 거예요. 너무 예뻐요. 너무 목소리 좋아요. 너무 네. 잘해요. 네. 막 서로 칭찬을 계속 해주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막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 그 과정에서 계속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채용 담당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분이 계실 때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기애애하다 하고 다 같이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 단체 채팅방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꼭 나중에 이 면접이 끝나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면접이 끝나고 그 단체 채팅방에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짝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차라리 이게 낫네요. 아유, 얘기 들으니까 좀 가증스럽네요,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당시에는 해야 정말 또 되네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예. 언제 어디서 누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시험장이나 예. 그 회사 건물 안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그 어디에 있든 내가 좀 조심을 해야겠지. 예. 근데 혹시 예. 이것도 벗어나는 어떤 예. 새로운 기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기법 그런 같은 게 거? 있었죠. 제가 IBM에서 CJ 그룹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CJ 그룹의 그룹 전체 채용을 총괄하는 그 시기였었어요. 이때 아까 우리 아나운서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면접을 충무로에 있는 CJ 그룹 연수원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남학생들 3명이서 전철에서 치고받고 장난치고 이상한 얘기하고 시끄럽더라고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오랜 동안 이 면접을 해왔기 때문에 채용팀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 친구 어디 면접 보러 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충무로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뒤를 일정 거리를 두고선 계속 가는데 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혹시 이랬더니만 CJ 면접을 보러 왔던 친구예요. 근데 참 얄궂죠? 네. 이 친구들 제 면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예, 아주 잘합니다. 알아보던가요? 세상에. 저는 모르죠. 그 뒤에서. 친구들이 저는 모르죠. 네네. 그쵸. 저는 그 친구를 아는데. 네. 그래서 저는 참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가증스럽다. 너희들 내가 다 봤는데 내 면접실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예, 정말 잘해요.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말도 또박또박 어쩜 그렇게 화려한 경험과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나의 것을 봤거든요. 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전철에서 보고 평가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 예, 그 사실입니다. 그거 그렇게 면접 조심해야 됩니다. 시즌 때는 그냥 오늘 면접일이 아니라도 면접 잡힌 날부터 예. 발표 날까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면접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근데 물론 정말 날것에 예.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도 이제 능력은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면접자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예, 이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바보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보여서 채용팀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사실. 우리 봤다, 너희들 그 속아서 너희들을 뽑지 않을 거다라는 좋은 기회들이 생겨서 오히려 좋습니다, 채용팀 아니 입장에서. 실제로 이 날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기법까지 써봤다 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보통 기업에서는 면접을 할 때 날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으로 확 몰아놓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원자들을 속이는 멘트들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토론 면접이나 협상 면접 이런 거 할 때 네. 진행 요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팀한테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기십시오. 라고 해요. 그럼 스트레스가 확 모이잖아요. 세 팀이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예, 경쟁하고 있는데 이겨야 되거든. 와.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싸우기도 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고 어떤 경우는 팀 과제하고 개인 과제를 동시에 내주기도 해요. 그럼 팀 과제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개인 과제를 내주는데 개인 과제가 나오자마자 팀 일은 다 지켜주고 개인 것만 하는 친구들이 보이기도 시작해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지 합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합격을 해야 되니 점수를 받아야 되니 무리수를 두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접점이 생기는 순간, 기업과 접점이 생기는 순간은 모두 다 평가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는 그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 때는 말이에요. 면접 대상자들한테 전화까지 해서 통보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면접실로 오세요라고 하면은요 전화를 받을 때 또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딱 적어오죠. 또 더 심한 거는 끊기 전에 잠깐만요.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이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냥 마구마구 뿌리고선 그냥 기회를 얻은 거죠. 이 친구들은 뽑아봤자 금방 퇴사합니다. 그리고 메일 문의할 때도 주의하세요. 메일이 왔는데 인사 한 줄 없이 바로 언제 발표 나나요? 끝. 세상에. 감점입니다. 체크가 됩니다, 예. 여러분. 네. 자, 이러니까 뭐 사위할 사람 데려오면 딸이 술을 좀 먹여봐라 이런 말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도 얼른 좀 종식이 돼서 우리가 좀 신종플루 이야기를 하듯이 그땐 그랬지 이렇게 좀 과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강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코로나19 위기는 기회다. 뭐냐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꾸고 싶었지만 용기 내지 못하고 그랬던 것, 수시 채용이라든가 뭐 비대면 평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이때를 잘 활용하십시오. 변화의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